우리나라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암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많은 질병은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빨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됐다기보다도 설사를 잘했어요. 복부 불편감이 조금 있어서 평소 때는 괜찮다가 또 어떨 때는 변비라든지 설사가 좀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대장암의 씨앗이라 하는 대장 용종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용종은 대장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인체 어느 부분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다 보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선종이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식습관이나 유전력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종을 제거했더라도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 재발하기 쉬우며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선종이 생길 확률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선종과 대장 용종에 대해 이혜원 조은주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종이란 위 내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고요. 위 점막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해서 생기는 종양입니다. 진단 당시는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지만 방치하면 위암이 될 수 있는 종양입니다. 위선종에 일단 저등급 선종에서 시작해서 방치하면 고등급 선종, 고등급 선종에서 이제 위암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선종의 이제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은 나뉘는데, 환경적인 요인은 이제 술이나 담배, 잘못된 식이습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일단 우리가 내시경 했을 때 만성 위축성 위염, 더 나아가서 장상피 화생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균 이런 것들이 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선종은 대부분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개는 정기적인 검사에서 발견돼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저등급 선종의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대개는 위 점막 절제술을 통해서 완전 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내지는 더 크고 깊은 선종의 경우에는 점막 박리술 시행하여서 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도 적고 환자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술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장 용종은 장 점막에 이상이 생겨서 주변 점막보다 내강을 향해 돌출되어 튀어나와 있는 병변을 말합니다. 과형성 용종, 염증성 용종과 같은 비종양성 용종과 선종성 용종과 같은 종양성 용종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용종은 이 선종성 용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종성 용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대장암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종성 용종을 미리미리 잘 찾아내서 제거를 하는 게 대장암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용종이 생기는 원인은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는 음주나 그다음에 흡연, 또 과도한 붉은 육류, 그다음에 육가공품 섭취, 그리고 비만, 당뇨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 용종은 대부분은 별 증상이 없습니다. 간혹 아주 크기가 커진 경우에는 출혈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용종은 별 증상 없이 대장 내시경 중에 그냥 발견이 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40대에서는 한 20에서 30%, 50대 이상에서는 30에서 40%에서 대장 선종이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일정 나이가 된다면 적절한 검진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배변을 볼 때 이제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에 보통 환자들이 일단 치질 증상인가 해서 항문외과부터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외과에서 진료를 보신 후에 생각보다 치질이 괜찮다거나 하다면 대장 내시경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안에 용종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용종은 이제 발견이 되면
절제를 해야 하는데요. 절제 방법은 용종의 크기나 성질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한 3mm 정도의 이런 작은 용종은 겸자, 요 집게 같은 걸로 제거가 간단하게 됩니다. 한 10mm 미만의 용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가미가 들어가서 병변을 잡아서 제거를 하는 좋은 올가미 절제술로 제거가 가능하고요. 10mm에서 한 20mm 정도 또는 이제 제거 시에 합병증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용종인 경우는 병변 밑으로 셀라인을 주입을 하고 올가미로 잡아서 전기 통전으로 제거를 하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로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20mm 이상의 큰 용종의 경우는 이렇게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가끔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은 수요일 오후. 김순득 할머니는 오늘 진료를 위해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다정한 모녀의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80세가 훌쩍 넘은 김순득 할머니는 무척 건강해 보이지만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위 선종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위 내시경 검사 후 질환을 발견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위 안 좋은 것 같다고 위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위 내시경을 하니까 멋이 종이 있는데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부산대학병원을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받고 완치가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 덕분에. 소화가 잘 안 됐다기보다도 설사를 잘했어요. 저 건강에 대해서는 건강이 항상 나쁘니까 뭐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두는데 우리 딸이 그 제가 많이 병원에 놀랐어요. 가자고 혹시 놀래가지고서 저는 청천벽리과 혹시 제가 막 인터넷 검색 다 해보고요. 다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랬는데 이제 저희 과장님이 그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대학병원 가서 시술을 받고 오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정말 예후가 좋았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뭐 식사하시거나 뭐 하는데 문제 없으시고요. 뭐 걸려와서는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속이 쓰리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예, 그런 것도 예, 없으시고요. 그런 것도 없고요. 어머니 저번에 시술하시고요. 예. 내시경 다시 하셔서 많이 완치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 이제 지난번에 시술하신 자리는 요 부위인데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하얗게 흉터처럼 보이는 네. 요 부분이 예전에 시술을 하신 자리고 지금 이제 평평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 선종 시술하신 게 크게 재발 없이 깨끗하게 예. 좋은 상태십니다. 이제 요 외에도 다른 데도 위 선종이 새로 생기거나 하는 병변은 없으시고요. 네. 현재로서는 건강하기 때문에 내시경만 1년에 한 번씩 잘 받아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반찬 종류 같은 것도 딱딱한 거. 간단하게 생각해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이 이제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를 나쁘게 하고 위염이 진행돼서 선종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너무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피하시는 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위암 발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선생님 그런 거보다 제가 육식을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좀 도움이 되죠, 어머니. 그러세요? 네, 그래. 근데 근데 그거는 이제 위에 그렇지. 근데 사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는 드셔야죠. 네. 위 내시경 결과는 괜찮으시고요. 그래도 앞으로 정기적인 위 내시경 잘 받으셔가지고 또 선종 재발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선생님이 해락한다 할 겁니다. 네, 어머니. 예.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외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네. 김순득 환자분은 원래 이제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이 있으셔서 저한테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정기 검진 위 내시경을 하시니까 위장 상피 화생이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 정기적으로 받으시던 분입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이제 위 저등급 선종이 발견돼서 내시경 통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시술 위해서 대학병원으로 가셨던 분이세요. 위장관의 용종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부 위장과 내시경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내시경 소견만으로는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해 병리학적으로 진단되게 됩니다. 위 선종을 이제 제거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저등급 선종에서 고등급 선종, 고등급 선종에서 이제 위암이 진단이 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위 선종이라 진단이 되더라도 실제 시술을 했을 때 조기 위암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사 방법은 이제 위 내시경, 수면이든 비수면이든 위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위 점막에 약간의 융기된 이런 형태의 혹이 보이면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조직 검사 상에서 저등급 선종이나 고등급 선종을 진단해서 이제 시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김순득 씨는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하신 이후에 위 저등급 선종을 최종 진단 받으셨습니다. 시술 이후에는 재발 없는 거 확인되셨고 현재도 건강히 지내시고 계십니다. 저희 병원에서 위 내시경 1년 내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으시면서 다른 선종에 재발이 없는지 또 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지내는 중이십니다. 사막위 모양 위염은 양성 경과를 보이며 크기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증식성 용종이나 위 선종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선종은 위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용종이므로 제거하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선종의 크기와 위치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집니다. 크기가 작은 저등급 선종의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고 더 진행하지 않는지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위 선종은 점막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내지는 크기가 큰 경우에는 정막 박리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내시경을 시행하고 나서 결국에는 위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 내시경 후에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으셔서 내시경 이후 2시간 뒤에는 식사를 하셔도 되는데 한 번씩 조직 검사 한 부위에 출혈이 있어서 검은 변이 나와서 다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하고 나서 변을 보시면 검은 변이 나오지 않는지 내시는 식은땀이 나거나 통증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시술 후에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뭐 입원을 자주 했었거든요. 입원 횟수가 훨씬 줄었어요. 대변도 잘 오고 맞아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우리 딸이 시간이 되면은 어디 놀러 가는 거 거기 그 이상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미안하고 그래요. 나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고 몸고생도 많고.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보다 한결 편안한 모습의 박지연 씨는 검사를 받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한 적이 없어 단순히 검진을 위해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3개의 용종이 발견돼 너무나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불편한 증상도 없어서인지 검사 결과에 너무나 겁이 났다고 하네요. 복부 불편감이 조금 있어서 평소 때는 괜찮다가 또 어떨 때는 변비라든지 설사가 좀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조금 그런 불편감이 있었지만은 검사를 안 하다가 이제 나이도 좀 됐고 이제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죠. 진짜 검사 잘하기를 잘 받아보길 잘했고요.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또 큰 용종을 떼서 조금 그랬죠. 또 혹이나 이제 암일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번에 용종 시술하시고 가셔서 크게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예. 용종 저번에 제거를 하셨던 거 3개를 제거를 하셨었는데 이제 요거 조직 검사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용종 3개 중에서 가장 컸던 거 10mm짜리 이 용종이 저등급 선종으로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 2개는 과형성 용종이었고요. 저등급 선종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또 간혹은 이제 고등급 이형성증, 대장암까지 진행할 수도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발견이 되었을 때 꼭 제거를 해야 하는 병변이었고 현재로서는 깨끗하게 잘 제거가 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시술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장 용종이 잘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금주금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햄, 소세지 이런 육가공품보다는 네. 이제 신선한 야채, 식이섬유 같은 거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복통, 설사 이런 크게 불편한 증상 없으시면 잘 지내시다가 3년 있다가 또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년 정도 있다가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도 뭐 계속적인 3년 내에 해야 될까요? 그거는 또 이제 3년 있다가 네. 또 그때 대장 내시경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네. 그때 들어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별 병변이 없다. 그러면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3년 만에 봤는데 저번보다 용종의 개수가 늘어났거나 크기가 더 커진 게 발견이 된다. 그러면 또 그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 시기는 또 더 줄어들어가지고 뭐 1, 2년 만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용종이 발견되는 크기 그리고 개수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 추적해야 되는 그 시기는 딱 가이드라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이내에 하시면 되는 걸로 1cm짜리 선종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네. 물론 요거는 그 3년 있다가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 거는 검진차의 목적이고 중간이라도 복통 또는 설사, 심한 복부 불편감 같은 게 있다면 중간에라도 내원하셔서 저희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네. 네. 환자분은 가족력이 없고 만 45세의 비교적 젊은 환자분으로 최근 생긴 경한 복부 불편감으로 내원했습니다. 그간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대장 내시경 먼저 시행해 보기로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맹장 부분에 한 10mm 그리고 8mm 이렇게 두 개의 용종이 인접하여서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위는 시술 시에 합병증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점막 아래에 이렇게 셀라인을 주입을 하고 이렇게 올가미로 잡아서 제거를 하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로 이 두 용종 모두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고 추후에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클립으로 잡아놓고 검사를 마무리했었습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서 미리미리 검진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0세부터는 매년마다 분변 자멸 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인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해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에서는 대장암 검진을 위해서 만 50세부터는 대장 내시경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한 30, 40대 젊은 층에서 대장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 미국 암학회에서는 대장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만 45세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해보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나이가 젊더라도 복부 쪽에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 후에 필요한 검사를 적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장암의 진단 방법은 제일 좋은 검사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이 들어가가지고 직접 내강안을 확인하고 용종이나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병변은 바로 제거를 해서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보이는 대장 용종은 그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데요. 대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고 점막으로 덮여 있지만 발적을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대장암의 95%가 용종에서 발현되므로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양성과 악성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 용종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육안적으로 완전히 양성과 악성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로서는 용종이 관찰되면 다 제거를 하라고 하거든요.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소견은 사이즈가 일단 1cm 이상 크거나 관상 형태처럼 보이느냐, 뭐 육모상 형태처럼 보이느냐,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병변 밑으로 이렇게 셀라인 같은 거 주입해 봤을 때 병변이 잘 뜨느냐 안 뜨느냐 뭐 이런 것들로 약간은 이제 뭐 구분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육안적으로 정확한 감별은 불가능하고 일단 발견되면 웬만하면 다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조직 검사를 확인해가지고 정확한 확진을 해야 됩니다. 제거한 이 병변 중에 이 10mm짜리 이 큰 용종이 저등급 선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저등급 선종은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고등급 이형성 대장암까지 진행할 수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야 하는 병변이었고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처치는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하시다가 크게 불편한 증상이 없으시면 3년 있다가 또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금주금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선한 야채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붉은 육류와 육가공품 섭취는 피하고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시기에 맞는 대장 내시경 검진도 중요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육가공품 섭취도 많이 하고 비만도 많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대장암, 대장용종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이 아니라도 30, 40대 젊은 층이라도 복부 쪽에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꼭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 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뭐 내 식습관 또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한 병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쓰림이나 복통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시경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기 위암이나 위선종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 내시경을 하셔서 꼭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장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간혹은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해서 작은 용종 한두 개를 제거를 하셨다고 또 1년 만에 대장 내시경을 또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평소에 잘 유지를 하고 가이드라인에 맞게 적절한 대장 내시경 검진을 하시면 대장암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복부 쪽에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과 같은 중요한 검진은 건강관리의 중요한 일부로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규칙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빨리 발견하고 예방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세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에게 가장 걸리기 싫은 질환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1위가 다름 아닌 치매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에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가 더욱 중요한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딸 생일도 잊어먹고 저 생일도 잊어먹고 남편 생일도 잊어먹고 친구하고 개모임 하는데도 약속을 잊어먹고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보다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처럼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이며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배진원 과장과 함께 치매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때문에 기억력이라든지 언어 능력, 그리고 뭐 시공간 능력이라든지 주의 집중력, 실행 능력 등 이제 보통 인지 기능 저하가
일으켜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후천적인 다발성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매 질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태행성 치매로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루이체 치매, 전축두엽 치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발성 뇌경색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라든지 내분비 대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간성뇌증, 그리고 알코올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비타민 B10이나 엽산 결핍 때문에도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치매의 원인은 이제 뇌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작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서 뇌세포 안에서 손상이 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치매 증상은 크게는 이제 기억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시공간 능력의 저하라든지 계산 능력이 떨어지거나 성격이라든지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상행동증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우선 기억장애로는 뭐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거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뭐 물건을 두고 찾지 못한다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고요. 언어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잘 떠오르지 않는다든지 물건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거나 대화 중에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모습이 이제 관찰이 될 때 일반적으로 청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초기 치매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잠자는 중에 잠꼬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꿈 내용을 막 몸으로 이렇게 막 몸부림치거나 몸짓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는 치매 증상이라기보다는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에게 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게 있을 때 뭐 이것 때문에 치매가 오지 않나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있다고 꼭 치매가 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치매나 뭐 파킨슨병 같은 그런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을 때 잘 동반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면 주기를 보게 되면은 렘 수면 단계에서 보통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몸에 근육이 풀려 있어야 됩니다. 이완이 돼야 되는데 근육이 이완이 되지 않고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꿈 내용이 소리로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몸부림치거나 누구랑 싸우는 것처럼 막 몸 흔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지만은 뭐 이거 자체가 있다고 뭐 치매입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치매 치료는 크게 이제 원인적 접근 그리고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 원인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을 말을 하고요. 그런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은 뇌출혈, 뇌종양, 그리고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해서 이러한 질환들은 수술적 치료로 이제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런 기저질환들을 조절함으로써 증상들이 진행되거나 재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적 접근 이외의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경인지 기능 개선제인 콜린성 약품이라든지 NMDA 차단제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유로움이 가득한 수요일 아침, 처음 이 병원을 왔을 때보다 훨씬 안정돼 보이는 이선희 씨는 요즘 마음이 참 편합니다. 심해지는 건망증에 처음 이곳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이 나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약을 먹었지만은 치매가 조금 내가 생각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고 그렇게 해서 4월 1일 날 MRI 찍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2개 가지러 가면 하나는 잊어먹고 하나는 생각이 나고 2개가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조금 있어도 건망증인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와 갖고는 조금 더 심해지더라고요. 우리 딸 생일도 잊어먹고 저 생일도 잊어먹고 남편 생일도 잊어먹고 친구하고 개모임 하는데도 약속을 잊어먹고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차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CT 찍고 검사 받고 그렇게 다 했지. 제일로 힘들 때는 낳았는데도 어디 낳았는지 모르고 찾아서 헤매고 요 옆에 놔두고 찾고 사람이 그게는 진짜 치아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이 나이 돼갖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마음에 들었을 적에는 좌절감도 오고 예. 남사스럽고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노? 자식한테 하겠나? 남편한테 하겠나?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만은 이걸 헤치고 나가려 하니까 참 너무 버겁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치매 턱걸이란다. 참 너무 황당하다.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안 와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어쩌고 더 심해지면 어쩌겠노. 내 요양병원을 갖다 열 거가. 그렇게 물었어요. 뭔 엄마는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 혼자 스스로는 참 눈물도 나고요. 이선희님 맞으시죠? 네. 기억력 검사 시작하실 거고요. 네. 여기 위에 있는 그림 밑에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진료를 받기 전 여러 가지 기억력 검사를 받는 선희 씨. 기억력 검사는 조기 치매 진단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과정으로 검사를 통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의 변화를 추적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림 제가 보여드리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볼까요, 언니? 손가락, 네. 됐어요. 모자, 볼까요? 고추, 네. 넥타이. 우선 환자분들이 내원하면은 환자하고 보호자분을 이제 통해서 병력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치매가 의심이 된다 했을 때는 간이 선별 검사를 하게 되고요. 간이 선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그때는 이제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정밀 검사라고 하는 건 이제 신경 심리 검사라고 해서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가 되고 그 검사상에서 인지력 저하가 관찰이 되면은 그때는 치매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이 됐을 때 그런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뇌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라든지 그리고 혈액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해서 그 원인이 발견이 되면 그에 맞는 치료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약 드시면서는 뭐 따로 불편하시고 이런 건 없으셨고요. 예. 뭐 기억력이나 이런 거는 뭐 생활하시면서 뭐 전보다 좀 더 불편하다든지 좀 나아졌다든지 이런 느낌은 좀 있으십니까? 조금 차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이 조금 나은 것 같으세요? 인지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네네. 그게 전에 거보다는 조금 제가 나으시고요. 생각하기도 좋고. 뭐 요 대화할 때 조금 막 이게 말이 좀 안 떠오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에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세요. 예. 그런 것도 좀 예, 그런 편하시고. 것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눈에는 어렁어렁거리는데 말이 안 났는데 네네. 지금은 조금 잘 그런 나오는 괜찮으시고. 편이에요. 예. 뭐 물건 같은 거 두고 못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그런 없으세요? 거는 전에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줄긴 예. 줄었네요. 예. 일단은 요 지난번에 검사하셨던 거 하고 예. 이제 약 드시면서 요번에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아졌는지 일단 비교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고요. 예.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예전에 검사하셨던 거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요게 요번에 검사하신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인지 검사를 할 때 보는 항목이 기억력만 보는 건 아니고 주의 집중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실행 능력을 다 같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보면은 뭐 주의 집중력이나 언어라든지 시공간 능력은 좋았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억력이나 실행 능력이 좀 나빴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약 드시고 하면서 요번에 검사인 거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기억력이나 그다음에 시공간 그 실행 능력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기에도 뚜렷하게 차이가 느껴지시죠. 예. 그래서 분명히 약 드시면서 약에 대한 반응도 좋고 예.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크게 이제 불편함 없이 괜찮으시니까 약 용량은 뭐 더 올릴 필요는 없고요. 예. 지금 용량 유지하면서 지켜보고 또 중간에 정기적으로 검사해가지고 예. 또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까봐 아,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세요? 막 간에 피로가 온다 하든지 네네.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시네요. 예. 네, 일단은 지금 드시는 이제 우리 치매 이제
치료제 예방약들은 예. 주로 간 쪽에는 크게 무리를 주는 약들은 아니라서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또 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 인지 검사라든지 하면서 예. 혈액 검사도 하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예. 뭐 간 기능이나 뭐 갑상선 기능 이런 것도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약 계속 잘 챙겨 드시고 예. 일단 다음 달 또 이제 외래에서 뵙고 예. 또 증상 확인하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네. 우선 환자분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오셨었고 주로 이제 증상들이 대화 중에 뭐 단어가 잘 안 떠오르라든지 했던 말이 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물건 같은 것도 두고 찾지 못한다거나 뭐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갔는지 기억이 못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하시고 오셨습니다. 우선은 그때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인지기능 검사를 했었고요. 인지기능 검사 상에서 보통 저희가 뭐 주의 집중력,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기억력, 그리고 실행 능력 5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억력과 실행 능력 부분이 정상 범위보다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검사를 통해서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환자나 그리고 주변 보호자들이 기억력 장애를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기억력 호소하는 상황에서 내원해서 인지 검사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인지력 저하가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일상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신경계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경도인지장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인지장애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정신기능에도 영향을 주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초기 치매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하고 초기 치매의 주된 차이는 이러한 인지력 저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치매 전 단계이긴 하지만은 그냥 놔뒀을 때 치매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치매 치료제를 당연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당뇨나 이제 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약물 조절도 같이 해서 혹시라도 이제 어떤 뇌혈관 질환 같은 게 생기면 다시 또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예방적인 조치 그리고 수면장애 같은 경우에도 수면장애가 지속이 되면은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하되게 하기 위해서 수면장애도 약물로서 잘 조절하면서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이제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초기에 빨리 약물을 썼을 때 치매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단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약을 빨리 쓰면 쓸수록 결국에 신경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초기에 사용할수록 진행되는 것들을 빨리 막을 수 있고 효과가 좋다는 것이 전체적인 대규모 연구나 그런 논문을 통해서 일단 발견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진단을 하는 것이 빨리 진단할수록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이제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인지력 저하를 계속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를 보고 만약에 호전과 악화를 봤을 때 기존 들어가던 약물의 용량을 조정하거나 약물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지금 이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들 그런 이제 당뇨라든지 수면장애들을 조절을 해서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어떤 치매가 발생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되겠다. 정신없으면 못 챙겨 먹잖아요. 그거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줘야 먹고 나면 마음이 편고 또 뭐 전에처럼 막 왔다 갔다 이래 하는 게 조금 제 생각에는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달력에다가 이제 내가 메모를 해놓거든요. 매달 며칠 날 어디 가야 된다. 뭐 어떻게 스케줄을 이제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 쳐다보면서 달력에 안 적어놓으면은 저는 곡책에 적어놓으면은 그거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 나설 수는 없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더 이상 진전 안 되고 내 정신 있을 때까지 제가 자식들 돌봐주고 손자들 돌봐주고 뭐 부모의 책임과 임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정신을 꽁꽁 붙들어매야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놀러도 다니고 싶고 사실은
공기 좋은데 가고도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막 좀 그러고 싶은데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응급실을 통해 급하게 입원했던 허재영 아버님은 지금도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진행된 인지장애로 뇌경색 진단까지 받아 지금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혼자 지내고 있어 뭐가 문제였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데리고 와 입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허재영 아버님. 현재 아버님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집니다. 어저께 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예, 예. 중간에 뭐 깨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예, 새벽에 좀 일찍 깨. 조금 깨셨고요. 예. 그 밤에 머리 아프시던 건 좀 어떠셨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낫긴 나으시고. 예. 오늘 혹시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기억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병원 이름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고요. 여기 그럼 몇 층인지는 아시겠어요? 4층. 우리 이제 어저께 우리 검사인 거 보면은 MRI 상에서 예전보다 그 뇌경색 왔던 병변 부분은 많이 좋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인지 검사했던 것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인지력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드시는 약물 잘 챙겨 드셔가지고 예. 뇌경색 같은 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금 잘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도록 지금 주사 치료랑 약물 치료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약 쓰고 하면은 전에보다 기억력도 그렇고요. 예.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약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이제 기억력 개선될 수 있도록 예. 주사 치료할 거니까요. 예. 그때 또 한번 저희가 약 쓰면서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처음 환자분 내원하셨을 때는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이웃들이 보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갑자기 환자가 그 집 밖으로 이제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그 배회하면서 만났을 때 대화해보면 뭐 상황이 안 맞는 말이라든지 엉뚱한 이야기, 보통 횡설수설한다고 해서 조금 이상하다 해서 보건소에도 모시고 가서 보건소에서 또 보고 조금 치매가 의심이 되니까 그러면 검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혼자 계셔가지고 주변 이웃이 중간중간에 이제 집에 드나들면서 확인을 하는데 하루는 갔더니 집이 엄청 이렇게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고 옷가지들이 밖에 나와 있고 환자분이 이렇게 막 뭐 횡설수설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서 그때 이제 저희 쪽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는 건망증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치매는 진행 단계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정상 상태에서 이제 뇌세포에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관적인 인지장애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인 검사상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도인지장애가 나타나고요. 보통 경도인지장애 나타난 이후에 10년 정도 주기로 해서 평균 10년으로 해서 이제 치매가 발병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놔둬버리면 초기에서 뭐 중기, 말기로 넘어가는데 그 나빠진 정도는 단계가 넘어갈수록 가파라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진행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환자분은 이제 뇌경색이 진단됐기 때문에 뇌경색에 대한 약물 치료, 특히 이제 주사 치료, 약물 치료가 시작이 됐고 급성기 치료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혈전제는 드리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뇌경색 이후에 발생한 이제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도 신경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주사제를 쓴다거나 인지 검사 통해서 이제 약물로서 보통 콜린성 약물이라 하는데 그런 약물도 같이 투여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환자분이 병전부터 조금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약물로서 조절을 하면서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이런 거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주의 집중이 떨어지거나 하면서 인지 능력이 좀 더 악화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울증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같이 약물을 쓰면서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뇌경색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항혈전제 치료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에서 3주 정도 진행이 되면은 종료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인지 재활 치료 같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언어 장애라든지 기억력 장애 이런 것들이 보이면 당연히 이제 오셔야 되고요. 퇴행성 질환인 치매 같은 경우에는 발병한 이후에 서서히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눈에 띄게 인지력의 변화들, 뭐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뭐 길을 못 찾는다든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갑자기 성격이 난폭해지거나 행동장애가 생기게 되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의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급성기 병변들, 특히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그런 뇌혈관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급격히 발병하고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내원을 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태일 겁니다. 허재영 아버님은 뇌경색에 대한 약물과 주사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많이 좋아져 조금씩 대화도 가능합니다. 오늘도 주사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주위의 도움으로 문제도 빨리 발견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묵묵히 잘 이겨내리라 믿어봅니다. 일단은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그런 기저질환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담배를 끊고 금주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될 거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신선 야채라든지 과일, 그리고 뭐 등푸른 생선 같은 그런 음식 조절도 중요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조기에 이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했을 때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치매는 치료 못하는 그런 질환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긴 하지만은 조기에 발견했을 때 약을 썼을 때 진행도 늦출 수도 있고, 그러면 진행 늦췄을 때 좋은 상태로 꾸준하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을 썼을 때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면은 일부 개선되는 부분도 분명히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치료 못하는 질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선입견을 버리시고, 지금도 충분하게 좋은 어떤 검사라든지 치료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불편감이 있으시면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치매는 고령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치매는 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한 빠른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